세상에선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방군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연장하고 2,59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불과 이틀 앞둔 이번 추가 자금으로 뉴질랜드는 1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2,590만 달러의 자금에는 무기와 탄약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이 관리하는 국제기금의 650만 달러, 국제인도주의 기관 및 뉴질랜드 기반 비정부 기구를 통한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지원금 700만 달러, 뉴질랜드 방위군 배치를 지속하는 데 1,24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부 장관실은 7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유엔의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기금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인된 인도주의적 비정부 기관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추가 자금 300만 달러는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구호, 복구, 재건 및 개혁 신탁 기금에도 전달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배치도 확대되어 최대 97명의 인원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하고 2025년 6월까지 정보 및 병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디스 콜린슨 국방장관과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그 파트너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7월부터 역할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위군 교관들은 전투 사상자 치료와 전투 공병, 리더십, 그리고 해상 폭발물 장비 훈련 등에 대한 전문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군들은 유럽 전역에 주둔할 것이며 누구도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이것이 의미 있고 가시적이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질랜드의 확고한 지지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원하는 국제규칙 기반 시스템을 방어하려는 뉴질랜드의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은 끔찍한 인명피해를 입혔고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으며 지역 및 세계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라고 피터스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러시아 제재법 2022에 따른 새로운 제재 조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13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규모 6.3의 지진으로 185명이 사망했고 마드라스 거리에 115명이 사망한 CTV 건물이 붕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낭독되고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A번강 기슭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럭슨 총리는 캔터베리 지진 국립기념관에 필모고 크라이스트처치 시장과 함께 화환을 바쳤고 사람들은 꽃가지를 강물에 띄어보냈습니다. 또한 CTV 건물 붕괴로 인한 일부 사망자의 가족들은 수요일 밤 현장에서 촛불 전야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난가 오 아오테아로아에서 무료 비즈니스 과정 서티피케이트 인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워보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612-1297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공항은 공항 재개발 비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에어 뉴질랜드의 요청에 반발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공항의 규제된 요금으로 인해 일부 승객이 비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032년까지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약 $46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승객당 약 $9인 요금보다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공항은 국내선 요금이 수년 동안 최저 수준에 이르렀으며 비슷한 공항에서 부과되는 요금보다 약 40에서 60% 더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영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퀀타스그룹, 항공대표위원회 그리고 항공사 등 수많은 업계단체의 지원을 받아 앤드류 베일리 상무부 장관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긴급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드미의 최신 업데이트에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임대료는 기록적인 이주와 높은 이자율의 완벽한 폭풍으로 묘사되는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드미 데이터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민들은 주당 평균 $680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며 후자는 사상 최고가인 $730를 기록했습니다. 12월까지 뉴질랜드는 이주를 통해 12만 6천 명의 사람들을 얻었으며 그중 최대 60%가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스쇼어로 주당 44.2% 상승해 $72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폭입니다. 트레이드미의 부동산 판매 이사인 케빈 로이드는 임대료 상승의 원동력을 완벽한 폭풍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시선은 다음 주 중앙은행의 공식 현금 금리 OCR 업데이트에 쏠려 있습니다. 유아교육국에 따르면 임시면허를 취득한 유아교육시설이 39.6%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202개가 있었는데 2023년에는 총 282개의 유아교육시설이 임시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국의 사라 알렉산더는 유아교육 서비스 시설은 아이들이 머물기에 환상적인 장소여야 하고 아이들은 행복해야 하며 잘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잘 받아야 하고 부모는 제공되는 품질에 기뻐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임시면허를 취득한 유아교육시설이 최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라이센스가 다운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및 안전표준 커리큘럼 또는 관리가 포함됩니다. 알렉산더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로 시설 밖으로 빠져나간 유아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열악한 위생, 어린이들 선생님의 비율 부족과 부서진 울타리 또는 안전하지 않은 놀이 장비와 같은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6개의 시설이 이런 문제 등으로 모두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운영 및 통합부 리더 숀 테디는 212개의 유아 면허가 2022년에 임시로 재분류되거나 정지되었고 2023년에는 88개가 증가해 총 300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어브, interla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2원 3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5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13전입니다.